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려야 했고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다. 모든 게 무너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다. 말하지 못했던 진짜 이야기를 이제는 꺼내야겠다. 저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며 5월의 신부가 될 줄 알았던 29의 정하은이에요. 지금은 모든 연락을 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닫아버린 채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이 가시질 않아서 누굴 만날 용기도 말을 꺼낼 기운도 나지 않네요. 사실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걸까? 단순히 운이 없었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 시작은 제 인생 절반을 함께한 친구 윤수연이 한 남자를 소개해주면서부터였죠. 수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고 저희는 학창시절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작은 하은과 큰 하은으로 불렸습니다. 수연이는 170이 넘는 키에 존재감이 확실한 아이였고 저는 160이 간신히 되는 작고 조용한 아이였죠. 사춘기 시절 내내 서로의 비밀을 나누며 단짝으로 지냈고 중간에 수연이가 갑작스레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가면서 4년 정도 소식이 끊겼지만 결국 다시 연락이 닿으면서 우리는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사이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2년 전 수연이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부터는 둘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만난 수연이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기 바빴고 솔직히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무슨 얘기를 꺼내도 결국 아이 얘기로 돌아가니 어느 순간 연락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 무렵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소개팅 한번 해봐. 진짜 멋진 남자야. 내가 유부녀만 아니었으면 너한테 안 줬을걸?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수연이가 하도 성화여서 마지못해 나가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프로필 이름은 제이든이었고 나중에 그의 본명이 이재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다 최근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그는 키, 외모, 부, 매너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자였다. 만나면 만날수록 수연이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뭔가 저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랄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박하거나 경험 많은 타입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백하고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사람. 수연이는 예전에 토론토에서 잠시 이재훈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우연히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외국에서 친구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여 저를 소개해줬다고요.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이니 혹시라도 사기꾼 아닐까 의심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수연이는 이렇게 말했죠. 재훈이는 내가 보증해. 그리고 너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여자야. 좀 자신을 가져. 그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놓였다가도 또다시 불안이 밀려오곤 했어요. 왜냐면 제 안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상처는 다름 아닌 수연이와 얽힌 고등학교 2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우리는 같은 반, 어디든 함께 다녔던 사이였어요.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손도 끊긴 친인척까지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끈 떨어진 여자를 거두고 감싸겠어요. 그렇게 수연이와 어머님은 무려 4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야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전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는 아버지를 잃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까지 당한 채 생계조차 막막한 삶 속에서 눈물로 시간을 버텼는데 저는 고작 한 남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를 등져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어느새 제가 속 좁은 사람으로 전락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과거의 일은 제 가슴 깊이 묻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연이와 예전처럼 가까워지게 됐고요. 수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제이든과의 관계는 아니요. 저는 재훈이랑 사이가 너무 잘 풀려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였을까요? 재훈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여자의 감이랄까. 함께 있어도 뭔가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진전이 없는 것도 이상했죠. 만난 지 이제 곧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키스 이상으로는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밝힌다거나 조급한 성격은 아닌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늘 좋은 분위기였다가도 그 지점만 다가가면 재훈은 꼭 멈춰버렸어요. 마치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사람처럼요.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부터는 그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물론 잡은 물고기엔 미끼를 안 준다지만 그건 말이 안 되게 확연했거든요. 이전엔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도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턴 절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조차 피하기 시작했어요. 꼭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처럼요.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수연이에게 털어놓았죠. 나 요즘 재훈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이는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한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 그렇게 신경 쓰이면 내가 알아봐 줄게. 며칠 뒤 수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 앞두고도 머리 복잡하더니 요즘 회사 일도 겹쳐서 더 예민했나 봐.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속 얘기를 잘 안 해. 외국 사람들 원래 좀 그런 거 있잖아. 사실 그이도 따지고 보면 외국인이나 다름없잖아. 그이.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분명 수연이는 그이라고 했죠. 그냥 실수였다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왠지 꺼림칙했어요. 그래도 제가 괜히 예민한가 싶어 그날은 그냥 넘겼죠. 그리고 며칠 뒤 수연이에게서 초대가 왔어요. 우리 집 놀러와. 오늘 남편은 출장 갔고 애는 친정에 맡겼거든. 오늘은 밤새 술 마시고 자고 가. 우린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별 의심 없이 그러기로 했어요. 샴페인 한두 잔으로 분위기를 풀고 나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죠. 전 소주나 맥주는 잘 마시지만 와인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심했어요. 한 잔 마셨나 싶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였어요. 발코니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는 두 사람, 수연이와 재훈. 그 장면은 누가 봐도 부부 같았어요. 말없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설마 둘이 그런 사이인 건가? 온몸이 얼어붙은 채 저는 무작정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걸었어요. 걷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 둘의 모습만 맴돌았어요. 둘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처럼요. 저랑 있을 때 항상 뭔가 어색해하던 재훈이 말이에요. 그 순간 오래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재민 오빠 사건이요. 그때도 혼자 착각하고 혼자 상처받았었죠. 혹시 이번에도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전 조심스레 수연이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왔어. 재훈 씨한테도 인사 좀 전해줘. 수연이는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며칠이 지났고 드디어 주문했던 청첩장이 택배로 도착했어요. 전 우편으로 보낼 것과 직접 만나서 전할 것들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희 엄마는 이미 제 청첩장을 이우시며 지인들에게 돌리고 계셨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뜻밖에도 재민 오빠와 다시 연락이 닿게 됐죠. 오빠는 꼭 직접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며 잠깐 얼굴을 보자고 했어요. 11년 만에 마주한 재민 오빠는 예전보다 살이 좀 붙은 모습이었고 그 편한 미소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엄마를 통해 제 결혼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 인사를 전하더군요. 약혼자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에 저는 그냥 수연이가 소개해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빠 표정이 굳더니 너 아직도 그 애랑 연락해? 그 일 있고 나선 너희 연락 끊은 줄 알았는데 말을 하다 멈추고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늘 부른 건 예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려던 거였대요. 사실 말이야, 그땐 수연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건데 그때 우리 사귀고 있었어. 내가 나 좋아했던 것도 수연이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친구 사이 어색해질까봐 그냥 모르는 척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고 멍해 있던 저에게 오빠는 이어서 말했어요. 근데 수연이 그 아이 참 웃긴다. 그렇게 너한테 해놓고 이제 와서 남자를 소개시켜줘. 그 남자
괜찮은 사람이 맞니? 네 앞이라 좀 그렇긴 한데 수연이가 어떤 앤데? 걔는 여왕벌이야. 모든 남자들이 자기만 바라보길 원하는 애라고. 정말 좋은 남자면 절대 남 안 줘. 지 혼자 지키고 있지. 그 남자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봐. 그 말을 듣자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수연이는 저를 진심으로 친구라고 여긴 게 아니라 그저 피우할 때 쓰는 도구처럼 대해왔던 건 아닐까? 그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결국 고민 끝에 재민이 형 말대로 탐정 서비스를 부탁했다. 수연이와 재훈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죠. 며칠 뒤 조사 결과가 도착했고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걸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저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냈어요.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당황한 듯한 수연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물었어요. 재훈이 그 사람에 대해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해줘. 그럼 나도 더는 문제 삼지 않을게. 수연이는 처음엔 시치미를 떼더니 결국엔 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눈치챘는지 입을 열었어요. 그래, 얘기할게. 어차피 다 눈치챘으니까. 내 아이, 남편, 아이 아니야.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어. 그 사람하고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 출생이 좀 복잡하잖아. 혹시라도 그게 들킬까봐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다행히 처음엔 그쪽 부모님이 날 잘 대해주셨고 모든 게 잘 풀리는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그 사람 엄마가 몰래 우리 엄마를 따로 불러냈더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랬대. 딸이 엄마를 닮아 어찌나 영악한지. 출신을 숨기려 애쓰는 모습에 웃음이 터질 뻔했다고. 알고 보니 그 어머님이 하필 우리 큰어머니 대학 동기시더라고. 내가 혼외자식이란 거며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대. 그런데도 한치의 싫은 기색 없이 날 그렇게 상냥하게 대해줬던 거야.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었지. 결국 난 그 사람과 헤어졌고 임신 사실은 그 후에야 알았어. 엄마는 당연히 지우라고 했지.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떤 건지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근데 난 그럴 수 없었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 그건 불륜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였는데 왜 그게 잘못된 일이야? 지금 남편은 그 사실 알아? 아니, 몰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손 귀한 집안이라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혼전 임신한 나라도 시부모님은 오히려 좋아하시더라.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남편이 뭔 죄야? 그 말에 수연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얘, 웃기네. 너 대체 왜 내 남편 걱정을 해? 그래, 내가 좀 오버한 건 맞아. 근데 말이지, 내 아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난 그냥 너랑 이재훈에 대해 묻는 거였어. 그런데 말이야, 걔 우리 하준이를 한눈에 알아보더라. 자기 아들이라는 거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업체 통해서 아이 아빠가 이재훈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재훈은 지금도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있죠. 윤수연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인 거니까요. 수연이는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겠지만요. 너한텐 할 말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없어. 근데 진심이었어. 처음엔 정말 내가 이재훈이랑 잘 되길 바랐어. 난 지금 남편 만나서 행복하고 하준이도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니까. 근데 이재훈이 우리 하준이를 알아보는 거야.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하면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할 거였으면 너를 괜히 끌어들이진 않았겠지. 근데 있잖아. 너 우린 남편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 이재훈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걸 포기하라고? 내가 미쳤니? 나 다시 그 구질구질했던 시절로 못 돌아가. 엄마랑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죽어도 싫어. 진짜 싫다고. 그래, 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보다 더 깊은 썩은 시궁창에서 살게 될 테니까. 뭐라고? 얼마 전에 재민 오빠 만났어. 그때 너랑 사귀었던 거, 그리고 내가 나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전부 다 들었어. 그 오빠가 그러더라. 넌 여왕벌 같다고.
세상 남자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애라고. 그리고 그런 내가 소개해준 남자라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고. 진짜 멀쩡한 남자였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조사했어. 이재훈?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어. 굉장히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예요. 웃기지 마. 중학교 중퇴에 사기 전과까지 있어. 미국에서 한인들 상대로 사기치다가 한국으로 도망 온 사람이더라. 수연아, 그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했겠니? 계속 쇼할래? 박정우, 걔가 다 얘기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나랑 위장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 뜯어내라고 시켰다며. 몸도 뺐고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라고. 그래도 그 사람 돈은 노렸을지 몰라도 사랑 가지고는 장난 못 치는 사람이더라. 계속 양심에 걸렸대. 그래서 날 피한 거야. 내가 시영이라고 불렀던 것도 들었어. 그걸 미끼로 협박한 거잖아. 참 대단하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진실은 딱 하나. 사랑했던 남자 부모한테 과거 들켜서 버림받고 혼자 애 낳게 된 거, 그거 하나. 그 남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부인이 첼리스트래. 너랑은 급이 다른 여자더라. 품격도 다르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더라. 너 같은 애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멀었어.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겠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부러웠어.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학교도 같았는데 넌 멀쩡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질 받았어.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술집에 나가서 돈 벌었어. 진상들 비위 맞춰가며 꽃뱀 노릇도 했고 늙은이들한테 사기도 쳤고 살기 위해선 뭐든 해야 했거든.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간신히 서울에 왔는데 내 눈앞엔 대학생 너, 그게 꼴 보기 싫더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한테 미안한 감정 안 들어서 참 다행이야.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이 녹취 너희 시댁에 보낼 거고 경찰서에도 보낼 거야. 난 너랑 이재훈. 아니지. 너 대체 왜 내 남편 걱정을 해? 그래, 내가 좀 오버한 건 맞아. 근데 말이지, 내 아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난 그냥 너랑 이재훈에 대해 묻는 거였어. 그런데 말이야, 걔 우리 하준이를 한눈에 알아보더라. 자기 아들이라는 거 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미 업체 통해서 아이 아빠가 이재훈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재훈은 지금도 자기가 아빠인 줄 알고 있죠. 윤수연이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번 일에 그를 끌어들인 거니까요. 수연이는 끝까지 저한테 거짓말만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겠지만요. 너한텐 할 말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없어. 근데 진심이었어. 처음엔 정말 내가 이재훈이랑 잘 되길 바랐어. 난 지금 남편 만나서 행복하고 하준이도 사랑받으면서 잘 지내니까. 근데 이재훈이 우리 하준이를 알아보는 거야.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하면서 남편이랑 헤어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할 거였으면 너를 괜히 끌어들이진 않았겠지. 근데 있잖아. 너 우린 남편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 이재훈이랑은 비교도 안 돼. 그걸 포기하라고? 내가 미쳤니? 나 다시 그 구질구질했던 시절로 못 돌아가. 엄마랑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죽어도 싫어. 진짜 싫다고. 그래, 넌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보다 더 깊은 썩은 시궁창에서 살게 될 테니까. 뭐라고? 얼마 전에 재민 오빠 만났어. 그때 너랑 사귀었던 거, 그리고 내가 나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 전부 다 들었어. 그 오빠가 그러더라. 넌 여왕벌 같다고. 세상 남자들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애라고. 그리고 그런 내가 소개해준 남자라면 의심부터 해야 된다고. 진짜 멀쩡한 남자였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조사했어. 이재훈? 그런 이름 가진 사람 없어. 굉장히 유명한 피트니스 트레이너예요. 웃기지 마. 중학교 중퇴에 사기 전과까지 있어.
미국에서 한인들 상대로 사기치다가 한국으로 도망 온 사람이더라. 수연아, 그건 나도 몰랐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한테 소개했겠니? 계속 쇼할래? 박정우, 걔가 다 얘기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나랑 위장 결혼해서 우리 집 재산 뜯어내라고 시켰다며. 몸도 뺐고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라고. 그래도 그 사람 돈은 노렸을지 몰라도 사랑 가지고는 장난 못 치는 사람이더라. 계속 양심에 걸렸대. 그래서 날 피한 거야. 내가 시영이라고 불렀던 것도 들었어. 그걸 미끼로 협박한 거잖아. 참 대단하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진실은 딱 하나. 사랑했던 남자 부모한테 과거 들켜서 버림받고 혼자 애 낳게 된 거, 그거 하나. 그 남자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 부인이 첼리스트래. 너랑은 급이 다른 여자더라. 품격도 다르고 가정교육도 잘 받은 사람이더라. 너 같은 애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멀었어.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거야. 임신시켜서 미혼모 만들겠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말해봐. 부러웠어.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고 학교도 같았는데 넌 멀쩡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살았잖아. 난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질 받았어. 미국에서 한국 돌아오려고 학교도 그만두고 술집에 나가서 돈 벌었어. 진상들 비위 맞춰가며 꽃뱀 노릇도 했고 늙은이들한테 사기도 쳤고 살기 위해선 뭐든 해야 했거든. 그렇게 더럽게 번 돈으로 간신히 서울에 왔는데 내 눈앞엔 대학생 너, 그게 꼴 보기 싫더라. 그래서 너도 나처럼 시궁창으로 끌어내리고 싶었어. 왜? 그럼 안 돼?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한테 미안한 감정 안 들어서 참 다행이야. 뭘 하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녹음했거든. 이 녹취 너희 시댁에 보낼 거고 경찰서에도 보낼 거야. 난 너랑 이재훈, 아니지,